매부리코가 있는 경우 이전에 수술을 했는데 매부리코가 재발했다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매부리코가 다시 자랐다기보다는 오늘은 매부리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부리코는 코의 시작점에서 코 끝을 있는 선을 그었을 때 그 선 이상으로 콧등이 올라와 있는 것을 매부리코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매부리코가 있으면 사납고 완고한 느낌을 주고 좀 나이도 들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정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교정 후에 만족도도 꽤 높은 코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랑 성형외과 모두 근무를 해보았는데 이비인후과 있을 때가 아무래도 매부리코 환자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매부리코랑 비중격 망곡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비중격 망곡증이랑 매부리코가 같이 동반되는 이유는 매부리코의 발생 원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부리코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외상에 의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모두에서 비중격 망곡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경우를 보면 매부리코의 발생 원인 중에 비중격을 포함해서 콧등 부분이 과성장하면서 매부리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코끝이 비중격 콧등 부분의 성장에 비해서 코끝 부분이 성장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코의 내부의 성장에 비해서 비중격의 성장이 좀 더 과성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비중격 망곡증이 많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후천적인 외상의 경우에도 매부리코가 발생할 정도로 충격이 가해진다면 비중격도 같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비중격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 또 골절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비중격이 휘면서 비중격 망곡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매부리코가 있다면은 코 안에 코막힘이 있는지 먼저 보고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지 확인해서 같이 교정할 수 있으면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비중격 망곡증과 매부리코를 같이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 비중격 망곡증은 교정하지 않고 매부리코만 교정하면 어떠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부리코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코의 천장부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강, 그 코 안에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비중격의 상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서 남은 부분으로 인해서 비중격이 좀 더 휘어지거나 완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후에 코막힘이 생겨서 나중에 비중격 교정술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부리코만 교정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들을 건드렸으면 반드시 복원을 잘 해서 기능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안쪽에 있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비인후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는 까지가 일단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매부리코가 있는 경우 코끝이 처져 있거나 코끝이 잘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매부리코가 있는 경우 이전에 수술을 했는데 매부리코가 재발했다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매부리코가 다시 자랐다기보다는 지지력이 약해서 코끝이 처지거나 떨어지면서 매부리코가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코끝을 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귀연골을 이용해서도 코끝을 지지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비중격 망곡증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비중격 연골이 귀연골에 비해서 좀 더 지지력이 강하고 좀 더 코끝을 세워주는 데는 유리하기 때문에 코 성형의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지지도가 좋기 때문에 매부리코 성형을 하면서 비중격 연골을 일부를 채취를 하고 비중격은 교정하지 않고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사실은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마취를 다 하고 박리까지 다 하고 연골만 채취하고 그냥 덮는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교정을 해서 비중격을 완전히 좀 교정을 해주는 것이 기능적으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딱 하고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러한 경우에
때 코막힘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나중에 코막힘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추가로 하게 됐을 때 뒤쪽에 뼈 부분이 하나도 교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비중격을 떼어낸 점막은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을 다 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교정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 수술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과정도 어렵기도 하고, 비중격이 유착된 점막이 찢어지거나 비중격 천공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의 난이도가 처음 수술보다는 좀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교정술과 매부리코 성형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 비중격 교정술을 먼저 하고 매부리코 성형을 나중에 따로 하게 되면은 비중격 교정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중격 연골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코끝을 강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비중격 연골이라는 옵션을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매부리코 성형을 먼저 하고 나중에 비중격 교정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부리코를 성형하면서 비중격 연골을 얻었을 때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할 때 뒤쪽의 골부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한 부위를 박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비중격 점막이 찢어지거나 비중격 천공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매부리코 성형이랑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이왕이면 같이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부리코와 비중격 망곡증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부리코의 발생 원인적인 측면에서 비중격 망곡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부리코가 있다면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면 이를 같이 교정해 주는 것이 수술, 입원, 회복의 과정도 단축시키고 또 수술 후의 결과나 합병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래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